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우샘프턴 미러리입니다. 사우스햄튼은 홈 11경기에서 안정적인 승점 페이스를 유지하며 확실한 홈 강세를 구축한 팀입니다. 경기당 1점대 중반 득점과 1실점 수준의 수비 효율은 상위권 전력에 걸맞은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암스트롱을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는 여전히 선명하며 핀 아자즈와 라이언 매닝이 이선에서 볼 순환과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면서 박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플린 다운스와 셰이 찰스의 동시 결장은 중원 전환 안정성에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다운스의 부재는 전진 패스와 수비 전환 속도 모두에서 체감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빌드업 중심의 운영으로 체력을 안배하는 흐름을 자주 가져가고 있으며 후반 들어 공격 효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럴은 원정 성적 자체는 수치상 크게 무너지지 않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점의 상당 부분이 경기 막판에 몰려있다는 점은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이바노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은 전반까지는 일정 수준의 위협을 만들어내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부상 이탈이 누적되며 경기 운영의 폭이 크게 제한된 상황입니다. 루엉고아드 노레의 결장은 빌드업 시작 단계와 수비 전환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라인 간격 유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행군 일정 속에서 이번 경기 역시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실점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높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의 안정적인 공격 효율을 유지하는 사우스햄튼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미럴의 대비 구도가 분명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중원 핵심 자원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의 완성도가 유지되고 있어 점유와 공격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럴은 중원 전력 누수로 인해 볼을 오래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비 부담이 누적될 흐름입니다. 전반에는 미럴이 라인을 낮추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사우스햄튼의 박스 근처 압박과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후반 득점 비중이 높은 팀이라는 점은 이번 매치업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구조와 체력 흐름을 감안하면 경기의 무게추는 점차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스햄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스완지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최근 리그 흐름에서 다시 안정세를 되찾으며 홈 경기력의 신뢰도가 뚜렷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방 일부 이탈이 있지만 주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유지되고 있어 공격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홈 12경기에서 꾸준한 득점 페이스를 유지하며 최근 홈 3연승으로 분위기도 확실히 반등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되고 수비형 미드필더진이 공간 관리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점 차 승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운영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에서는 실리와 균형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 컬러가 명확합니다. 웨스트 브롬은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되며 흐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과 수비 측면에서 동시에 결장자가 발생하며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제한된 상황입니다. 특히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기여도가 높던 자원의 이탈은 공격 전개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원정 평균 실점 수치가 높아 리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근 일정 속에서 피로 누적도 뚜렷해 후반 집중력 저하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선 수비 운영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스완지와 원정 불안이 반복되는 웨스트 브롬의 대비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스완지는 중원 블록을 바탕으로 실점을 억제하며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웨스트 브롬은 점유율 확보보다는 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차이가 점차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득점전보다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정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스완지 시티가 한 골차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완지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와포드 버밍엄 시티입니다. 와포드는 최근 팀 전반의 안정감이 뚜렷해지며 홈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이 공격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공격진 전반의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중원 활동량과 세컨볼 대응도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수비 라인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빌드업 안정성을 유지해 홈에서 패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로테이션 자원이 이탈해 있지만 핵심 주전 라인은 정상 가동 가능합니다. 체력 부담 속에서도 교체 활용이 매끄러워 후반 공격력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밍엄은 최근 원정에서 조직력 붕괴가 반복되며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드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환 수비 대응이 늦는 장면이 잦습니다. 측면 수비와 중원, 공격 핵심 자원들이 동시에 이탈하며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 위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원정 평균 득점은 낮고 실점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교체 자원 경험 부족으로 후반 밸런스 붕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린 와포드와 원정 불안이 누적된 버밍엄의 대비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와포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원 주도권을 확보하며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버밍엄은 결장자 누수로 인해 수비적인 운영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교체 완성도 차이가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력과 흐름을 종합하면 와포드가 주도권을 유지할 공산이 큽니다. 와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레스터시티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홈에서 조직력이 안정되며 꾸준히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칼럼 오웨어를 중심으로 캠벨과 벤포드까지 고르게 득점에 가담하며 효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와 전진 압박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던 시디팩의 결장은 압박 타이밍과 전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일부 결장이 있지만 홈 평균 실점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 이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레스터시티는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수비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조던 제임스와 파타우 이사하쿠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중원과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아 수비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특히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 의존도가 높아 경기 흐름이 불안정한 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결장자와 체력 부담이 겹치며 후반 흐름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셰필드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중원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스터는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득점 양상이 반복되어 온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특정 공방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정입니다. 전반적인 전력 균형을 고려할 때 팽팽한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풀럼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일정 누적으로 체력 부담이 뚜렷하게 누적된 상황입니다. 카마다와 무뇨스의 이탈로 공격 전환 속도와 측면 전개 모두에서 날카로움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쿠레와 리아드까지 빠지며 중원 압박과 세컨드 볼 대응에서도 불안 요소가 커졌습니다. 수비 핵심 자원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 후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홈에서 강점이었던 전개 템포와 조직력이 부상 누적으로 무너진 모습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한계가 경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럼은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일정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전급 자원이 차출과 부상으로 빠지지만 핵심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레노를 중심으로 한 수비 안정감과 안데르센의 빌드업 가담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윌슨과 히메네스의 전환 속도는 역습 상황에서 큰 위력이 됩니다. 스미스 로우가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와 전술 완성도 측면에서 상대보다 유리한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는 부상 공백과 체력 분포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팰리스는 빌드업 연결이 끊기며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반면 풀럼은 안정적인 수비 후 빠른 역습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원정팀이 효율을 보일 여지가 큽니다. 경기 흐름은 조심스럽게 전개되며 많은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균형을 고려하면 풀럼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흐름입니다. 리버풀 리즈입니다. 리버풀은 시즌 중반에도 높은 공격 템포와 강한 전방 압박을 유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라와 이삭의 결장은 분명한 변수지만 카포 소보슬라이 비르츠의 조합으로 공격의 중심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필드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후반 득점 비중이 높은 팀답게 체력 안배 속에서도 결정력은 꾸준한 편입니다.
일정 부담으로 수비 집중력 저하는 변수지만 공격 완성도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전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큽니다. 리즈는 최근 득점 흐름은 살아있지만 원정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 리더 로던의 부상 이탈로 라인 조율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롱스태프와 제임스의 결장까지 겹치며 중원과 측면 밸런스도 흔들린 상태입니다. 공격에서는 칼버트 르윈을 중심으로 한 직선적인 전개가 핵심입니다. 다만 강팀 원정에서는 수비 부담이 누적되며 실점이 늘어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역습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 부담 속에서도 홈과 원정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점유와 압박을 통해 리즈의 수비 불안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전망입니다. 리즈는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 붕괴 위험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흐름입니다. 전반은 팽팽하더라도 후반 주도권은 리버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흐름을 감안하면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브렌트퍼드 토트넘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이번 시즌에도 홈에서 확실한 공격 생산력을 유지하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아고와 샤데를 중심으로 한 전방 득점 루트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홈에서는 경기당 2골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담스고르와 핸더슨이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으며 템포 조절도 한층 안정됐습니다. 다만 오니에카와 우아타라의 대표팀 차출, 판데르베르와 다실바의 부상 이탈로 중원과 수비 로테이션 폭은 제한적입니다. 짧은 휴식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누적된 점도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유지되는 팀이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토트넘은 강한 전방 압박과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샬리송을 중심으로 존슨과 텔 무아니가 폭넓게 움직이며 전방 파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두스와 벤탄쿠르가 중원 연결을 책임지지만 마다슨과 쿨루셉스키의 결장은 공격 창의성 저하로 직결됩니다. 비수마와 사르의 대표팀 차출까지 겹치며 중원 체력 부담이 커졌습니다. 우도기의 부상으로 측면 수비 안정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 실점이 잦아 경기 관리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는 일정 압박 속에서 체력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전반 주도권을 통해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홈의 에너지와 후반 득점 집중력을 앞세워 점차 흐름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은 갖췄지만 수비 안정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경기 흐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과 흐름을 종합하면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선더랜드 맨시티입니다. 선더랜드는 이번 일정에서 체력과 전력 누수가 동시에 겹치며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발라드 알레스 레인 일투가 모두 빠지며 수비 라인의 중심과 좌우 밸런스가 크게 흔들린 상황입니다. 디아라 트라오레 사디키까지 차출되며 중원과 측면의 활동량도 급감했습니다. 홈에서는 조직적인 운영이 강점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격 역시 브로비와 이시도르 의존도가 높아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일부 결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홀람, 포든, 베르나르두 실바가 모두 출전 가능해 공격의 질과 결정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중원에서는 점유율과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최근 일정에서도 후반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교체 카드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 결손을 공략하는 침투 패턴과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과 수비 안정성에서 양팀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더랜드는 홈 분위기로 초반을 버티겠지만 수비 조합 붕괴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맨시티는 점유와 압박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흐름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경기 양상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더랜드가 실점 이후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 균형 이후 후반 결정력에서 앞서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